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늘 응원하고 있는 개잡 컨설팅의 박규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국철도공사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셔서 컨설팅을 계속 진행하느라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요, 얼마 전에 유튜브 댓글로 어떤 분께서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가 좀 어려운데 이거 좀 어떻게 올려줄 수 없으시냐라고 물어보셔서 이렇게 급하게 시간을 쪼개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좀 방향을 잡고 이번에 한 방에 끝내서 꼭 좋은 결과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해 두셨죠?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우선 상반기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고요. 우선 항목은 크게 4개의 항목인데 이 항목이 제가 봐서는 결코 어려운 항목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3번째 항목에 이제 전문성 관련된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뿐, 다른 항목들은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요구하는 항목들이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가져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분량이 800자나 되다 보니까 이 800자 분량을 채우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따가 어떻게 하면 분량을 좀 더 늘려서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여러분들이 책임감, 준법 정신 등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어떤 신념을 발휘했던 사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무엇이고 또 그 경험에서 얻었던 교훈이 무엇이냐를 써주는 항목이고요. 두 번째 항목은 어떤 과제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과 그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직무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그리고 어떤 성과 등을 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항목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소속 집단의 공동 과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사례와 경험을 작성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항목을 좀 살펴봤고요. 하나씩 살펴보죠. 우선 첫 번째 항목인데요. 책임감, 준법 정신 등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또 신념을 발휘했던 사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그리고 그거 경험에서 얻었던 교훈이 무엇인지를 써달라는 항목인데, 우선 작성 주제는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신념을 발휘했던 경험을 써주고 그 교훈을 반드시 써주는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작성 방식은 스토리텔링으로 쓰시면 되는데, 우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준법 정신 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을 어떤 걸로 써야 될지 좀 방향을 잡기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 예시로 들어져 있는 책임감과 어떤 준법 정신 이런 것들도 좋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모든 일에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신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타인을 위해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봉사 정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이나 어떤 조직에 우선하는 나의 이익보다 더 큰 이익, 어떤 사회 전반의 어떤 공익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부서의 이익을 먼저 우선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셨던 경험들, 헌신하셨던 경험들,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런 것들, 그리고 타인을 배려했던 것들도 괜찮고요. 또 신뢰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시간 약속부터 지키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신념, 생각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작은 것일수록 더 꼼꼼하게 2번, 3번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어떤 신념, 가치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념이나 가치관을 너무 거창한 걸 잡지 말고요, 이렇게 방금 쌤이 예시로 들려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하셨던 분들이 국민연금공단도 많이 지원하실 텐데 이렇게 공익을 우선했던 경험을 썼었죠. 그래서 그 항목을 가져와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지만 대신 내용을 꼼꼼히 좀 살펴보셔서 이런 단어나 표현들을
를 절대 똑같이 쓰지 않도록 꼭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소개서 서류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또 가장 먼저 본 항목이 이제 첫 번째 항목이니까 이 항목을 먼저 볼 텐데, 여러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가져다가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을 테고, 결국 읽으시는 분들이, 검토하시는 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똑같은 내용들이 많지? 이런 의아한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게 예전에 검보에서 있었던 항목이었구나 라고 이제 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공익을 우선했던 이런 것들은 좀 이번 항목에서는 좀 배제하시고 좀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은 그렇게 어려운 항목은 아니어서 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쓰셔야 되는데, 우선 이 핵심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신념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주시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신념을 먼저 제시를 해줘야 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죠.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나 신념들을 좀 써주시고요. 타인을 위해서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것이 조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단에서 그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어떤 신념의 필요성, 그게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꼭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 안 된다, 이런 거 공익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취소 그래서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팀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무엇보다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쓰면서 두 가지식으로 핵심을 먼저 제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 메시지가 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제가 팀을 먼저 일수면 고객을 우선 해야 된다는 어떤 가치관을 가장 잘 발휘했던 경험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중간에다가 이런 연결할 수 있는 표현들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어떤 조직에서 또 여러분들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데 그 업무를 할 때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을 발휘해야 될 필요한 상황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거기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위기, 문제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신념을 발휘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상황들을 좀 설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이나 어떤 동료의 무관심 이런 부분들도 짧게 언급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꼭 굳이 해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내적 갈등들이 있었겠죠.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을 발휘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손해를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손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써주시면서 이 위기 부분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관과 신념을 발휘했던 모습을 이제 써주시는데, 또 그 신념, 가치관이나 신념을 발휘하기 위해 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또 어떤 방법이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좀 눈에 그려질 수 있도록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동료의 어떤 문제를 좀 해결을 했거나, 또는 주변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거나 신뢰를 받았던 것, 또는 여러분들 고객의 칭찬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서 앞에서 어떤 했던 과업, 업무에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관과 신념을 발휘해서 좀 힘들었지만 뿌듯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에 따른 여러분들의 어떤 교훈이 있죠. 이 교훈이 핵심이니까 이 교훈을 반드시 마지막 부분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뭐 여러분들의 어떤 향후 계획과 다짐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핵심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앞에 이 교훈하고 같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쌍관식 자기소개서 수미 쌍관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먼저 힌트를 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을 좀 더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단에 입사해서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작성 소재는 말씀드렸고요. 좀 착안해야 될 점, 주의해야 될 점은요. 우선 가치관이나 어떤 신념을 하나의 단어로만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타인에게 먼저 다가서는 자세가 갈등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책임감이란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더라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늘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가치관과 신념을 책임감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써버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표현을 어떻게 전달하기가 좀 어려워요.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보지 않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역할을 묵묵히 다하는 성실함이야말로 우리 신입주관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해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좀 가치관, 신념을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시고 써주시면 훨씬 분량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잘 여러분들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핵심 부분에서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생각이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들 꼭 좀 강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위기 부분에서 이런 가치관이나 신념을 발휘하는 데 따른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겠죠. 어떤 손해를 받거나 희생을 해야만 했다라든지 아니면 퇴근을 늦게 해야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아까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을 발휘해야 될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상황 부분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이런 문제의 심각성도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이나 신념이 발휘하는 모습이 눈에 그려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도록 이제 써주시는 게 필요한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눈에 그려질 수 있도록 써주는 건데 눈에 그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자세한 어떤 서술어들을 좀 많이 넣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밤늦게까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약 일주일 동안 매일 밤 10시까지 회의실에 남아서 동기와 함께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고 또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동료와 친구와 동료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표현들보다는 동료에게 먼저 맛있는 동료에게 먼저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한 잔 사들고 찾아가 서로 속에 있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에게 제가 잘못했던 부분을 솔직히 사과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800자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량이 많아서 걱정일 텐데 자, 이 800자를 어떻게 채우냐? 이 앞에 핵심 부분을 조금 더 양을 좀 충실하게 하고요. 마지막 이 설득 부분에서도 역시 양을 좀 채워서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서술어들을 조금 더 풍부하게 사용해서 분량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나 어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서술어들을 풍부하게 쓰는 것들이
훨씬 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잘 전달되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분량을 확보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 800자 분량인데 그러면 한 몇백 자 정도까지 쓰는 게 좋으냐 이런 고민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한 600자 정도 썼는데 도저히 못 쓰겠다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번 여기 국민연금공단은 뭐 스펙도 많이 보지만 자기소개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점 공기업 취업의 문도 좁아지고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정말 정성 들여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750자에서 한 780자 선 정도가 가장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을 좀 지켜준다. 그래서 최소한 700자 중반 정도는 써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무분별하게 분량 채우겠다고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선 이렇게 틀을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수식어들을 넣고 또 핵심 또 설득 부분 이거 강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충분히 750자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항목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혀 과제나 업무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경험과 그 결과를 써달라는 항목이고요. 작성 주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로 어려웠던 상황을 여러분들이 해결했던 경험과 또 그 결과를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자, 작성 방식은 스토리텔링으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 핵심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메시지,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문제를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선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동료와 함께 협업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했던 방법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금 제가 쭉 이야기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내가 어떤 걸 써야지 라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정해놓고 소재를 찾고 그리고 경험을 쓰고 그게 잘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 그냥 무조건 경험만 떠올리고 그냥 무조건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자기소개서가 아무런 임팩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메시지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 내가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했어 라고 하는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암시가 될 수 있도록 이 핵심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 철저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을 이야기하거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동료들과의 팀워크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무엇보다 동료들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꼭 언급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상황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역할 또 어떤 업무를 했고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때 좀 여러분들이 그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계획을 잘 세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면 뒷부분을 좀 잘 풀어가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조직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하게 됐었어 라고 잘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기가 나오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 그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는 어떤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그게 중요한 문제였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고요.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당황스럽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이걸 뭐 포기해 버릴까, 뭐 그냥 넘어가 버릴까, 이런 어떤 유혹도 느꼈을 수도 있겠죠.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이죠. 행동 부분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방법을 이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탐색하고 뭐 동료 협업,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애신 거예요. 애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하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동료와 함께 하는 모습은 어떤 주제에서도 다 잘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언급해 주신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이제 여기에서 써주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겠죠. 그래, 문제 해결, 어떤 성과나 결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한 것도 결과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원래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했던 것이 이제 최종 성과 및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언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앞으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보완 대책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건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배웠는지, 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 어떤 신념을 갖게 됐는지, 또는 향후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작성 소재는 뭐 가장 좋은 것은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준비했던 어떤 소재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기획했는데 봉사 단원들이 다 참여하지 않았던 이런 소재들도 괜찮고요. 또는 뭐 봉사활동을 갔더니 오히려 뭐 어르신들께도 좋아하지 않으셨다,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쓰고 싶은 건 이제 조별 과제죠. 근데 이 조별 과제를 설령 쓰고 싶더라도 뒤에 갈등 항목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별 과제도 괜찮고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갑자기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랬던 이야기도 괜찮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 응대와 관련돼 있는 에피소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소재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소재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관점은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갑작스러운 문제,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대한 또는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메시지를 명확히 정해놓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딱 정해져야 쉽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와 그 문제가 어떤 건지를 좀 알기 쉽도록 꼭 좀 설명해 주시고, 이런 어떤 해결을 하는데 어려웠다라든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조를 좀 해서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쌤의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위기를 좀 강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분들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동료들과 얼마나 함께 힘을 모았는지,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뭐 이렇게 거리를 뭐 1시간 동안 뭐 점포를 찾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끈기 같은 것들을 부각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득 부분에서는 꼭 여러분들의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 메시지를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실 때 3가지로 쓸 수 있어요. 우선 뭐뭐라고 생각한다. 또 2번째, 이런 경험 통해 무엇을 배웠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우리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해서 뭐뭐 하겠다. 이렇게 3가지를 쓸 수 있고요. 이걸 하나씩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2개를 결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목 같은 경우에는 좀 분량이 많죠. 그래서 첫 번째와 3번째, 또는 2번째와 3번째 이런 식으로 결합시켜서 마무리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죠. 여러분들의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좀 성과를 포함해서 써달라고 하고 있고요. 작성 주제는 여러분들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던 경험,
또 그 성과를 보여주신 항목이고요. 이 항목은 스토리텔링으로 쓰기보다는 여러분들 어떤 논리서술 방식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논리서술로 쓸 경우에는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쓸 수 있고요. 우선 도입 부분에서는 공단과 또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거나, 또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 목표를 세웠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했어, 이 부분을 먼저 인트로 부분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전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꾸준히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써주시는데, 이 경험을 길게 하나짜리로 쓰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2가지나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나눠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때 나눴을 때 이런 경험을 짧게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나로 큰 어떤 경험으로 쓰려고 하시면 여러분 오히려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은 나열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연금공단의 사무직 직원으로서 입사하기 위해 3가지 전문성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째, 고객 응대 역량입니다. 저는 그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왔습니다. 특히 고객 응대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면서 아무리 까다롭고 어려운 고객도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응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당시 이런 식으로 짧게 써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2가지, 3가지 정도를 써주시고, 마지막 이제 정리 부분에서는 글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또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성과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첫째, 둘째라고 쓰면 쭉 쓰고 여기에 성과를 쓰시고, 쭉 쓰고 여기에 성과를 쓰시고, 이런 방법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진 않고 다 정리가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성과를 함께 결합해서 쓰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쓰기 편한 것은 이렇게 각각의 항목의 성과를 쓰시는 게 좀 쓰시기에는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글쓰기에 자신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크게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만 해서 성과로 끝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공단에 입사해서 어떻게 전문성을 발휘하고 또 얼마나 또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써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선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관련된 전공 분야 관련된 또는 직무 분야 관련된 어떤 전문 지식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 관련된 경험이 있는데 이 직무 관련을 조금 폭넓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너무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떤 직무 관련된 경험을 쌓았던 이야기 내주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가장 자신 있는 역량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역량들도 함께 해주시면 돼서,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게 이제 3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 중에서 이제 2가지를 선택해서 쓰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관점은 하나의 사례를 길게 어떤 장황하게 나열해서 쓰기보다는 나열식으로 2가지 정도로 노력으로 나누어서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쓸 때는 항상 어떤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목표 설정했던 부분을 꼭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 향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을 써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면 학생들이 무엇을 했다, what을 많이 쓰려고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는 것은 물론 what을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했느냐예요. 어떻게. 그래서 B번인 날에는 병원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엇을 했다, 해외 논문을 찾았다, 뭘 했다 이것을 나열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고 하는 게 전달되는 게 필요하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다 what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가독성도 떨어지고 읽는 것도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가독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원자들이 다들 무엇 했다고 많이 쓸 거잖아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시큰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어필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게 핵심이니까 좀 풍부하게 좀 서술어들을 좀 넣어서 그 부분을 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문성을 발휘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리 부분을 조금 더 분량을 좀 더 길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쓰게 된다면 여기가 한 앞에 이 도입 부분이 한 20% 정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얘가 한 40에서 한 50 정도, 그리고 얘가 한 30에서 한 40%이 정도로 마지막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량을 좀 배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이네요. 소속 집단의 공동 과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갈등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와 경험. 이건 뭐 공기업 지원하시면서 한두 번 써보시는 소리 아니죠. 자, 우선 공동 과업 달성 과정에서 발생했던 갈등, 또 그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했던 경험을 써주시는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스토리텔링으로 당연히 쓰셔야 되고요. 우선 핵심 부분에서는 이 갈등이나 또는 갈등 해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소통이나 협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역할, 그런데 어떤 일을 했었는데 누구랑 했었느냐, 어떤 동료였었느냐, 이 부분 동료가 반드시 좀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동료와 갈등이 발생했죠. 그런데 이제 갈등이 발생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갈등 발생 이유도 함께 써주시고요. 또 갈등을 해결하는데 따른 어려움, 또 갈등이 빨리 해결하는 게 왜 필요했느냐, 또는 이런 부정적인 관계,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어떤 부정적인 관계가 좀 껄끄럽잖아요. 부정적인 관계나 조직 분위기가 이게 다운돼서 이게 얼마나 불편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주시면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노력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원한 커피, 이런 것들 좀 다양한 표현들을 써서 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소통, 경청, 양보,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소통, 경청, 이런 단어들 많이 쓰지 마시고요. 두드리면 자세하게 먼저 친구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맞장구 치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써주세요. 저는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 쓰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팀워크를 우선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 또 함께 이야기해 주시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나왔죠. 자, 갈등도 해결됐고, 그래서 갈등 해결됐던 이야기 앞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덕분에 공동과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팀워크도 좋아지고 조직 분위기도 훨씬 더 밝아졌어. 이런 이야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득 부분에서는 어떤 교훈이나 생각들, 앞서 입사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요. 이 작성 소재는 어떤 조별 과제나 어떤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어떤 공동의 일을 같이 할 때 어떤 이런 과업을 달성했던 경험을 써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갈등을 해결하고 과업을 달성했던 경험을 써주시면 되는데,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공동의 과업이잖아요. 앞에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공동의 과업에서 예를 들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객과 있었던 갈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과의 갈등, 이것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런 거 갈등이라고 하면 무조건 고객과의 갈등, 이런 거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차관점은요, 갈등 해결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들, 메시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거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갈등 발생 이유를 남 탓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서 작성해 주세요. 이게 왜냐면 가끔 어떤 갈등 상황을 설명하다 보면 갈등 발생 이유가 뭐 다른 사람 때문에 했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인간적인 모습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갈등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거 꼭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 해결을 통해 결국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 분위기 또 팀워크 개선했던 성과까지 써주시면 이번 네 번째 항목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업 취업의 문이 점점점 좁아지는 게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소중한 기회니까 여러분들 이번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다른 때보다 더 좀 공 좀 많이 들이시고요. 잘 작성하셔서 여러분들 꼭 최종 관문까지